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보고를 가장 먼저 받은 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순이었는데요. 112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는 아예 전파되지 않는 체계라는 점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쏟아지는 112 신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인정하고 수사에 나섰는데 일선 파출소에선 꼬리 자르기란 불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날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관절,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세월호 관련 앵커 브리핑을 다시 꺼내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156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국가는 뭘 하고 있었는지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시민들의 112 신고가 쏟아졌지만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거의 압사당하고 있다. 아수라장이다. 대형 사고가 나기 일보 직전이다. 같은 신고 내용이 줄을 이뤘는데요. 신고 장소는 대부분이 참사 장소인 이 해밀턴 호텔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1건 중에서 경찰이 직접 출동해서 조치를 취한 건 4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이 쏟아졌던 112 신고들 위로는 어떻게 전파가 됐을까요? 현재 체계에서는 경찰의 112 신고 행안부 상황실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상 신고와 119 소방 신고는 행안부로 가지만요. 육상의 112 신고는 아무리 많아도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행안부는 앞으로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112와 관련된 사항들은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개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찰의 보고 체계의 문제 이뿐만이 아니었죠. 단적으로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112 신고가 아니라 119 신고가 소방청을 통해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먼저 통보가 됐고 윤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건 최초 신고 46분 뒤인 11시 1분이었다고 합니다. 10월 29일 밤 10시 15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38분 뒤인 밤 10시 53분 소방청 상황실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사고 내용을 통보합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한 국정상황실장은 밤 11시 1분 윤석열 대통령께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합니다.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를 받은 시각도 대통령보다 더 늦었죠. 11시 20분에 비서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1시 36분 용산경찰서장에게 보고를 받았고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보고받은 시각 최초 시간 1시간 59분 뒤인 윤 대통령 인지 시점보다는 1시간 13분 늦은 30일 0시 14분이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던 시점이죠. 통상 보고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건데 이번에 보고받은 시점 방향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늦은 경찰 보고의 파장일까요? 참사 초기의 골든타임 4분을 놓친 건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는 교통 통제가 안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 나온 바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 구조대원들도 거기를 진입해서 뚫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지체가 더 됐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 차량들도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전화도 있었고, 어느 정도 교통이 확보가 됐다 보니 큰 도로에 사람들이 다 누워져 있는 거죠. 밤이기는 했지만요. 그야말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보고 자체가 늦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4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있었던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간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119 신고는 오전 8시 52분에 있었습니다.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 지금의 행정안전부죠. 장관이 보고받은 시점 신고 33분 뒤인 9시 25분인데요. 이상민 장관이 이번에 신고 1시간 5분 뒤에 보고받은 것보다 오히려 30여 분 빨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6분 뒤에 청와대에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8시 58분에 신고를 받았던 해경 38분 뒤인 청와대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은 이번 참사. 경찰청이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로 사고를 보고한 건 이미 대통령이 사고를 인지한 지 1시간 4분 후인 30일 0시 5분이었는데요. 보고 체계로만 보면 오히려 이 세월호 때보다 더 뒤죽박죽이었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의 역할은 또 국가의 기능은 정지돼 있었다. 또는 망가져 있었다. 보고도 1시간 넘게 사고가 다 나고 인명사고 나고 지금 엄청난 사상자가 난 이후에 지금 보고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보고받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네, 경찰은 읍참 마속의 각오로 본인들의 대응까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을 했죠. 경찰 특수수사본부는 서울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112 신고 관련 초기 대응을 모두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참사 신고 5분 뒤에 10시 20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던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1시간 넘게 지난 11시 34분에 서울청장에게 윗선에 보고를 했죠. 현장 대응 미흡, 보고 지연으로 대기 발령 조치가 됐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도 추가로 대기 발령이 됐는데요.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상황실이 아니라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1시간 24분이 지난 뒤에야 상황실로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현장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바로 이 발언이요. 현장 경찰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책임을 왜 아래로 미루고 꼬리 자르기를 하느냐라는 건데요. 특히 관할인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 직접 비판에 나섰습니다. 언론에 이 이태원 파출소를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156명이 사망한 이 대형 참사의 책임을 지역 경찰에게만 묻는 게 온당하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도 112 신고 처리하기 바쁜 사람들이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 능력의 120%, 130%, 150%까지 쓰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던 그런 자부심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거를 저희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거는 좀 저는 경찰 생활에 대한 회의가 너무 많이 듭니다. 네, 당시 출동을 하지 않았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 출동을 이미 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출동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파출소 차원에서는 휴일과 비번인 인력들까지 총동원해서 대응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파출소장을 비롯해서 총 가용 경력 60명인데 그중 30명이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파 속에서 사람이 죽고 있다 혼자 외쳤던 경찰의 영상 화제가 된 바 있죠. 깔린 사람들을 빼내기가 어려우니 골목 뒤쪽으로 올라가서 인파를 해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의 김백겸 경사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말 저희 이태원 파출소뿐만 아니라 용산경찰서 전 직원들이 나서서 땀을 흘렸고요. 누구나 빠짐없이 노력해서 구조의 활동을 펼쳤지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도 비참하고 유족분들께 너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문제는 왜 미리 대응하지 못했는가, 왜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참사 2, 3일 전에 이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이 작성한 문건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혼잡 상황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헬로윈 기간 112 신고 2배 이상 급증한다. 특히 오후 8시에서 새벽 3시에 전체 신고 건수의 76%가 집중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코로나로 주춤했던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12 상황실장 등을 현장 배치를 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하는 대목도 있는데요.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하고도 현장에서는 왜 대비하지 못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행인들이 차도를 점령해서 교통 정체나
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이런 대목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좀 아쉬운 대목이죠. 차도를 통제해서 골목의 혼잡도를 낮추는 등 이런 군중 관리보다는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 등 치안에 방점을 뒀던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기동대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 기동대가 나와서 굉장히 많이 수월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수월했고 작년에 그런 결과만 보더라도 기동대만 와서 인원을 갖다가 흐름을 좀 통제만 해줬어도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참사는 나지 않았을까. 네, 이태원 파출소에서는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경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교통기동대 1개 제대 20명만 투입이 됐고 혼잡 관리보다는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교통 정리를 좀 했다고 하는데요. 당일 기동대는 주로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 관리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에서는 이 기동대 지원 요청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진실 공방까지 벌이게 된 상황입니다.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의 대응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참사 대응의 주무부처죠. 윤 대통령의 첫 지시는 행안부 장관 중심으로 대처에 만전을 기하라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은 사고 내용과 사상자 발생 가능성 등을 보고받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밤 11시 21분 첫 지시를 내립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 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의 첫 지시가 있기 1분 전 11시 20분에 사고를 인지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던 건 그보다 1시간 25분 늦은 30일 0시 45분이었는데요. 이 장관이 현장에서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머물던 45분간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걸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중대본 브리핑, 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맡고 있죠. 앞서 행안부 산하의 경찰국 신설 브리핑을 이상민 장관이 직접 맡았던 것과는 대비가 되는 모습인데요. 이 장관이 대신에 이틀째 찾은 현장은 서울시청 광장의 합동 분향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오른편에 서서 동행을 하면서 조문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각에서 이 장관의 경질 혹은 사퇴 요구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히 두터운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관의 조문 동행은 윤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장관은 대통령보다 사고 보고를 더 늦게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은 추모가 더 우선이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 이제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들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사고 뒷수습 처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이런 것에 일단 전념을 하고 사고 원인이나 뭐 무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차례로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당국의 대응 적절했는지 연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받은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경찰 대응 책임은 아래로